벚꽃이 피고 지는 봄에 시작된 우리의 하루가 어느새 뜨거운 여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햇살은 따갑고 바람은 후덥지근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웃는 순간들이 봄날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해 함께 뛰던 그 짧은 순간도 추억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고요. 여름 속에서 피어난 우정이 다음 계절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청소년의 시선으로 고민을 나누고 공감의 음악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여기는 공감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어른에게 또 어른이 청소년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북토크 공감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감서재 첫 장을 여는 시간입니다. 책을 보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공감서재에서는 게스트분들의 삶에 큰 변환점이었던 책들을 소개해보고 또 진로라는 주제로 여러 고민이 담긴 사연들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 대해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네, 그럼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최단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혜나라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 선생님들을 만난다고 해서 어제부터 긴장도 되고 너무 설레었어요. 저도 설렜어요. 저는 한국어 강사이자 독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간 세대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바쁜 시간을 내어 걸음해 주신 우리 게스트 선생님들도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별명은 진로파파예요. 현재는 한국진로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된 이재성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찰 공무원을 퇴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대기업 LG 유플러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강의를 하였고요. 현재는 경찰청 전직지원센터 강사와 한국진로교육협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진로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감사관, 군청 주민감사관 자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시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을 이렇게 함께 먹으라고 선물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네. 와, 오늘 진로라는 주제에 맞게 한창 진로가 고민일 청소년부터 진로 전문가분들까지 게스트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야기가 더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민을 책을 통해 나누어 보는 북토크 공감서재 시작하겠습니다. 진로 고민은 이제 전 연령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이 토크를 어떤 책으로 열어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단영 학생은 독서가 취미인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직업으로 이어질지 잘 모르겠고 고민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공감 소재로 이 궁금증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우주과학 소설을 읽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는 소설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이제는 에세이 종류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청소년기에는 문학 전지물류를 주로 탐독을 했는데 현재는 자기계발 관련 서적을 주로 탐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로 관련 서적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 소설이나 시집을 좋아해서 엄청 자주 읽는데요. 이렇게 천천히라도 꾸준히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누군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도 자신을 찾아가는 법에 대한 책인데요. 제가 엄청 고민한 끝에 골라본 책은 이다혜 작가님의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오, 표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카메라에도 좀 보여주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지여서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직접 고른 책이라니 진짜 궁금해요. 단영님, 오늘 이 책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 부탁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꼭 자신의 적성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들도 자신만의 특성이 될 수가 있죠. 오늘 소개해볼 이다혜 작가님의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책은 모든 것에 시큰둥한 아직은 투명한 시기인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에요. 책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나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될 거다 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거나 나만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제 또래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자신만의 색깔을 꼭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책에 나오는 한 친구의 이야기가 공감되었어요. 그 친구는 좋아하지 않고도 잘하는 과목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과학을 다른 애들보다 더 어렵지 않게 잘한다고 해요. 그 부분을 읽고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신의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둘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매우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그런 표현이죠. 소질과 적성적 측면에서는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것과 또 잘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구별이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분명 정 박사님의 말씀처럼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로서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지성 선생님의 이력만 봐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 오셨는지 잘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가끔 잘하는 것이냐, 좋아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처럼 사실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개인의 성향과도 관련 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도전적이고 현재 행복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좋아하는 것을 그동안 선택해 온 것 같습니다. 때론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해나 학생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결정하는 것이 만족감도 높고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직업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가치 있는 일인지까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나서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점수 때문에 심란하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 저의 현재 상태가 비슷한 구절을 읽었는데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면 어른들은 늘 공부하라고 말해.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살아가 라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학교 공부를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 공부가 저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해요. 만약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들었던 예전에 전 교육부 장관의 특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예,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자기 삶에 미치는 영향은 한 15%, 또 학교 바깥에 나와서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경험이 85%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앞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사회의 기본과 원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다만 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교과서 내에 있는 그러한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또 폭넓은 공부,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성적 때문에 고민인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학창 시절은 숙명입니다. 이왕이면은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건강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재성 선생님 감사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깊이 새기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진로 Q&A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계속 상상하고 궁금해하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직접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선생님들의 답변을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모두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직업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진로 선택은 맥락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이라는 것은 좀 균형 잡힌 나의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꿈, 또 흥미적성, 직업의 동향, 전공, 진학, 학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것은 진로와 직업이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거. 예. 직업을 선택할 때는 주로 이제 뭐 가치, 또 보수, 또 사회적 기여, 자아 실현에 대한 점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진로는 보다 상위적 개념으로서 예, 하위 개념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는 인생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진로 선택은 내 삶도 행복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진로 선택이면 좋겠죠. 문제는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하면 행복한지 천천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책을 좋아하는 것 말고도 좋아하는 과목이나 잘하는 것 등등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참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로는 인생에서도 큰 선택이니까 나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고교학점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마침 저도 고교학점제에 대해 잘 몰라서 궁금했어요. 고등학교는 아직 상상이 잘 안 가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단위수라는 용어를 썼죠. 예, 그런데 단위수는 기준이 없어요. 일단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출석만 하면 졸업이 가능했었는데 학점제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점 미만을 맞으면 학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석만 해서는 학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40점 이상을 받도록 학교에서는 재수강을 또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취득해야 될 총 학점은 예전에는 204학점이었는데 지금 192학점으로 줄어들었어요. 12학점이.
그러면서 정부는 학점을 신청할 때 학교가 정해준 과목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듣도록 또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학생이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준 그러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교육 학점제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진로가 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과 선택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고교학점제도 학생의 적성에 맞게 꼼꼼한 체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면 다 개설이 되나요? 네, 그렇죠. 예. 정부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이 희망하면 다 과목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5명, 10명, 10명 기준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신문 통계에 보니까 그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이런 데에서는 과목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많은 경우에는 124과목 또 적은 경우에는 한 65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렇군요. 이제 고교학점제에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진로 선택의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특히 저는 한창 고등학교에 대해 고민 중이기도 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질문들을 공감서재에서 꼭 다뤄봤으면 했는데요. 자신에게 잘 맞는 고등학교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진로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로 설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실력을 쌓기에 적합한 학교가 어디인가. 예를 들자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또 내가 원하는 활동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2025년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는 필수이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미리 고등학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신의 적성, 그리고 학습 실력과 내신 등등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중3인 저에게 정말 필요하고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평소에는 자세히 몰랐던 고교학점제 이야기부터 진로와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궁금함을 알차게 해결한 Q&A 시간이었습니다.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더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은 노래입니다. 코요태, 우리의 꿈.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곡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은 해적왕이 되기를 꿈꾸는 주인공 루피와 그의 동료들이 보물을 찾으며 펼치는 모험가 우중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북토크 주제와 비슷한 꿈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재성 선생님께서는 이 노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군요. 용기와 희망, 긍정을 노래하는군요. 저도 좋은 기운을 이기에 얻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애니메이션 원피스는 모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코요테는 알아요. 여기서 나이를 인증한 것 같습니다. 좀 노래가 저는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애니메이션 내용을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준 가사지를 봤는데 가사가 아주 그냥 오늘의 주제와 딱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멋진가요?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 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저어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 두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와, 박사님께서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라는 부분은 우리의 꿈이 무엇일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계속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희에게도 다 각자의 꿈이 있듯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꿈에 대한 사연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노래 우리의 꿈의 가사처럼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보는 상담 코너 공감 페이지입니다. 상담 코너의 첫 번째 페이지는 유망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유망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입니다. 이 사연은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직장인뿐만 아니라 직업을 정해야 하는 학생들도 궁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앞으로 유망 직업군이 무엇인지 궁금했었는데 박사님의 답변이 기대되네요. 네, 유망 직종을 선택하면 참 좋겠죠. 예, 그렇지만 또 진로 직업 선택에는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직업 자체의 목적을 가지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직업 선택의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유망한 직종이 아니어도 되죠. 내가 행복하고 또 사회에 유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요? 단 하나의 또 직업을 선택하면 반드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여기 유망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망 직종. 사람들이 좀 논하는 유망 네. 직종이라는 것이. 유망 직종은 시대의 흐름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AI라든지 최근에 뭐 IoT 또 그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직종들을 유망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직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은 또 보상과 대가를 주기 때문에 또 유망 직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거 뭐예요? 예. 보고 싶었어요 아까부터. 궁금하시죠? 네. 제가 네.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공무원 퇴직했을 때 받은 옥조 군정 훈장인데요. 와, 훈장이요? 네, 훈장입니다. 와, 훈장 처음 봅니다. 30여 년 동안 국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특별한 가호 없이 받는 게 훈장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 주제 유망 직종이라고 하면 관계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시든 간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이 훈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직종을 35년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훈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살면서 어떻게 저의 아이들에게라도 훈장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네,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행복하고 사회에 유익한 직업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다음 사연은 단영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원하는 직업과 적합한 직종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입니다. 누구나 이런 고민 앞에서 한 번쯤은 멈칫하게 되는 것 같아요. 꿈을 따르자니 불안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자니 마음이 걸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갈림길이죠. 정말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네. 위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선택과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이 공공 목적에 부합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합한 직업은 사회적 관점에서 판단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면 내가 과연 행복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행복한지를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좀 더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다음 사연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연은 저는 음악교사가 되고 싶은 중학생인데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 예고를 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입니다. 와, 저는 아직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는데 음악교사라는 꿈을 꾸고 있으시다니 정말 멋지네요. 저는 예체능에 대한 진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음악교사를 꿈꾸는 분도 예고를 가야 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예,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고를 갈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나 또 예고를 가면 장점도 있습니다. 실기를 또 많이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예고는 재능을 통해서 또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이죠. 예,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뭐 실력뿐만 아니라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교직 적성이 맞는지, 또 총체적인 음악 이론을 또 배워야 하고, 학생도 지도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양 실력도 갖춰야 훌륭한 음악 교사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서 보면 음악 교사가 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범대학교 음악 교육과를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음대를 나와서 그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는 음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2년 5학기 제도죠. 2년 반 5학기 제도 거기를 가서 그 졸업을 하게 되면 교사 자격증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교사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 임용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이제 공립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사립학교는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도 그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사님, 이거는 네.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과목의 교사가 되는 것도 비슷하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서울의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가 개설이 된 학교는 건국대가 유일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시 요강을 또 살펴봤더니 그 수능과 또 실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 수능 점수는 60%, 실기가 40%. 그리고 이제 음악의 세부적으로 보니까 뭐 성악 파트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각종 뭐 바이올린, 기악 파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뭐 성악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태리 가곡 하나, 독일 가곡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부르고, 나머지는 뭐 그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입시 요강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교사가 또 꿈인 친구들은 건국대. 그렇죠. 좀 유심히 또 보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지방 교대나 이런 데서 그 사범대 음악교육과가 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음악교사가 되려고 예중과 예고를 가려는 친구가 주변에 있었는데 꼭 그 친구처럼 예중 예고를 가려고 하지 않고 수능과 실기만으로 음악교사를 꿈꿀 수 있다니, 실기에 자신이 있다면 예고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예고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 같은 말 같아요. 그러게요. 교사는 무엇보다 가르치는 게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그 다음 사연은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진로와 자녀가 원하는 진로가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한 학부모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번 사연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 같아요. 저 학생들도 그런가요? 네. 제 친구는 관심 없는 직업을 부모님이 강요하셔서 좀 답답하다고 해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려니까 참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과 자녀의 입장이 충돌할 때 어떻게 조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선생님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그 고민을 상담을 좀 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예, 아이의 인생이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제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서 유태인의 부모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얘기인데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신이 부모에게 자녀라는 선물을 맡겨줬대요. 예, 맡겨줬기 때문에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신이 이 아이에게 준 재능, 타고난 적성, 행복할 요소를 발견해서 그것을 뒷바라지하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부모의 욕심을 우선시하다 보니 학생과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내 자녀가 다른 집 자녀와 다른 특기, 다른 독특한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독특한 재능을 발견한 다음에 그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주변의 아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특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박사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특히 저희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제가 진로를 정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음악에 관심이 생겨서 여성 합창단도 들어가고 또 네, 연주자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원하는 걸 하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에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도 이렇게 뭐 재능 있는 사람도 없는데 너만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80이 넘으셔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조금 힘들어하시다가 이제 그 힘든 마음을 조금 해결하시고자 밖에서 이것저것 배우시더니 색소폰을 82세부터 배우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폐활량도 필요하고 일반 젊은 성인들도 힘든 그 악기를 1년 만에 뭐 어디 대회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아오시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저희 할아버지가 80대신데 60대 선생님들이 10년 동안 배우신 것보다 저희 80대 할아버지께서 1년 배우시고 너무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루신 거예요. 그제서 알았습니다. 저의 음악적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만약에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하셨다면 뭐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음악이란 거에 이응도 접해보시지 않고 그 연세에 처음 접하신 거예요. 그런 거 박사님 말씀을 제가 듣고 정말 깊은 공감을 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게 정말 부모의 큰 역할이다.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발견에 도움을 주는 것이 큰 역할이고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널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경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주 너무 예쁘다, 그죠? 맞아요. 예, 계속해서 음악을 하실 건가요? 그럼요. 계속할 겁니다. 기정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 역시도 저의 첫 직장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계형 직업이었습니다. 빵이 소중해서. 빵이 소중해서. 네, 빵이 소중해서. 빵은 저희도 소중하긴 해요. 네. 네. 중요하죠. 그래서 퇴직 후에 인생 이막의 삶은 정정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 사회에 나가서 기여하는 삶을 인생 이막의 삶을 살려고 열심히 저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상상 코너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사연이네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거울을 보고 왔습니다.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어느 중년의 남자가 제 앞에 우뚝 서 있더구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주위에 다른 분도 있는 것처럼 제 자신을 긍정과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삶의 하나의 기준이고 전환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이재수 선생님 정말 멋지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소녀 팬이 하나 생기셨어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재성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이 자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 정말 멋있게 생겼어. 뭐 어디가 예뻐 이렇게 스스로 긍정적인 파지티브 인큐베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울을 보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글로서 자기 자아를 성찰하는 글로 표현하면 또 자신감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외침 또 그 도전하는 마음 그리고 타인과 자신의 다른 자신만의 유니크한 측면을 자꾸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학교 사회나 이런 데서는 오로지 성적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서열화시키고 그런데 에덴의 용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2 곱하기 10의 13승의 우리 뇌에는 시냅스를 갖고 있대요. 그건 한 20조 개. 이거는 우주의 어떤 유형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 분위기가 너무 서열화시키고 서로에서 뒤처지면 나는 루저야. 나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진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한 그러한 그 방법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뭐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또 학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녀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말투라든지 또 표정이라든지 또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측면에 부모님들이 좀 많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3 때 공부하다가 이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할 수 있어. 나 김혜경이야. 이렇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우연히 외쳤는데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누가 너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도전 앞에 조금 두려워졌을 때 주문처럼 좀 많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친구들에게 조금 유행어가 된 적도 있거든요. 박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의 이 주문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나 정종이야.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나는 좋은 주문인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해나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 좋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제 꿈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도 스스로의 진로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이셨나요? 그러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상담 코너 공감 페이지를 닫겠습니다. 오늘의 공감 서재는 진로라는 주제로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평소에 저의 진로에 대해 답답했던 부분을 조금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저희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럼 해나님부터 오늘의 소감 부탁드려요. 아직 저는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오늘 공감 서재와 전문가 선생님들 덕분에 몰랐던 지식도 알게 되고 저의 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또 진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도 알게 되어서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끼는 학생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한 자리에서 이렇게 깊고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서재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렇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맞아요. 책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북토크. 정말 컨셉이 너무 멋지고 앞으로도 여러 주제로 계속 쭉 이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여 저 역시도 좋은 영감과 기운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좋은 인성 함양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AI 시대에는 개개인의 좋은 인성만이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기본이고요. 그렇죠. 제 차례인가요? 네. 영어 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좀 가슴이 두근거린다, 긴장된다 이런 표현이죠. 공감 서재 이런 경험은 선생님이 흔치 않는 경험이라 대단히 많이 긴장하고 떨렸는데 우리 뭐 단영 친구, 혜나 친구, 특히 우리 김희영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공감 서재에 초대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특히 주제가 책이니까 책 속에 진로가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선생님은 많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그 방송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항상 뭐 말씀 끝에 하시는 그 고정 멘트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진로가 미래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에 함께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면 어떨까 싶어요. 박사님이 진로가 이렇게 선창해 주시면 우리 모두 미래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좋은데요? 네네. 저도 오늘 여러분을 만나 제 꿈에 더 다가간 것 같아서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진로를 고민할 때 뭔가 막히는 일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과 소통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게스트 정종희 박사님, 이재성 선생님, 김혜경 선생님, 이혜나님까지 모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공감서재의 최단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북토크 공감서재 마치겠습니다. 진로가 미래다. 수고했어요. 꼭 하나의 단어 또는 문장으로 자신을 다 표현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끔 주위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 누군가는 민들레 같은 사물의 자신을 빗대어 말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심심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성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잠깐 잊곤 하죠. 오늘 공감 소재를 통해 여러분들이 일상의 틈에서도 잠시 자신을 떠올려 보는 시간이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향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북토크, 지금까지 청소년 동아리 내일 필름의 공감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